안녕하세요, 앤드입니다. 오늘은 헤어지자 하는 상대에게 매달리면 안 되는 5가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갑자기 이별을 통보받게 되면 그 사람을 잡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될 텐데요. 그 사람을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더 멀리 달아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거란 말이죠. 그렇다고 가만히 있자니 불안하고 초조해서 뭔가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상대를 붙잡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다가 그 사람에게 냉정하고 단호한 거절의 메시지를 또 한 번 받게 되었을 때는 정말 끝난 건가, 이제는 포기를 해야 되나, 여기서 물러나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도 상대가 나를 다 잊어버리기 전에, 마음이 완전히 식어버리기 전에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또 뭔가를 해야 되는 건 아닐까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될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뭔가를 하자니 상황만 더 안 좋아질 것 같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자니 그냥 완전히 끝나버릴 것 같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야기를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헤어지자 하는 상대방에게 매달리면 안 되는 이유는 내가 매달리게 되면 상대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별을 말하는 입장에서는 연인 관계를 좋게 마무리 짓고 싶은 마음에서 이별을 말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시기에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최종 통보를 하게 될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별을 통보했을 때 여자친구가 울면서 감정적으로 매달릴 거라는 것도 전부 예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대로 내가 매달리게 되면 상대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별을 말하는 그 순간까지도 나는 여자친구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존재였구나, 나의 연애가 그래도 성공적이었구나, 마지막 순간까지도 여자친구는 나를 사랑했었고 내가 제법 괜찮은 사람이었구나, 자신이 예상했던 대로 훈훈하고 아름답게 연애가 잘 마무리되었다고 기억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해피엔딩으로 잘 끝났구나, 잘 봤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와 반대로 내 입장에서는 차였기 때문에 연애에 실패했다는 생각이 들게 되고, 영화를 보다가 중간에 필름이 끊어졌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시기와 방식으로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관계를 이어붙여서 내가 원하는 엔딩을 보고 싶은 거죠. 그리고 이때부터 나는 그 사람이 언제부터 마음이 식었고 언제부터 이별을 생각했던 것일까, 다른 여자가 생긴 것일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를 사랑한다고 했던 말들은 전부 거짓이었나, 이런 생각들이 미친 듯이 떠오르는 이유는 내 입장에서는 그 사람과의 관계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나는 마치 영화를 보다가 중간에 끊어졌기 때문에 앞뒤 맥락을 계속해서 살피면서 끊임없는 추론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사람은 영화의 엔딩을 끝까지 잘 봤기 때문에 아름답게 마무리가 된 사건이라고 기억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도 나처럼 우리 관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그 사람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게 만들어야겠죠. 상대가 헤어지자고 했을 때 매달리지 않음으로 내 자존심을 지키고 나 싫다고 떠나는 그 사람에게 크게 아쉽지 않다는 그런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그렇게 이별을 통보하는 상대방에게 실망이 들었고 더 이상 그 사람은 나에게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헤어지자는 말에 대해서 침착하게 반응하면서 상대를 가볍게 보내준다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많은 고민을 하고 이별을 말한 것인데 우리 관계가 고작 이 정도였나 당황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별한 이후에 그 사람의 머릿속에는 여자친구도 나와 헤어지기를 원했었나, 나를 좋아하는 마음이 별로 크지 않았었나, 내가 별로였나, 헤어질 때 나는 아쉽지 않은 그런 남자친구였구나, 혹시 다른 누군가가 있어서 나에 대한 마음을 정리하고 있었나, 자신의 시나리오대로 완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별을 말한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관계에 대한 끊임없는 추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멈추지 않는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면 그 사람 역시도 생각에 빠져나오지 못하면서 내가 미련이 많이 남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헤어지자고 했을 때 내가 매달리게 되면 상대방은 우리 관계가 훈훈하고 아름답게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아서 이별하고 난 이후에는 내 생각을 거의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매달리지 않았을 때 당당하게 이별을 마주하는 것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더 많은 생각들을 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헤어지자 하는 상대방에게 매달리면 안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내가 매달리게 되면 이별을 아이들 소꿉장난 정도로
가볍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헤어지자는 말을 누군가가 한번 내뱉게 되면 연인 간의 신뢰가 깨지기 때문에 그 말에 책임을 져야 되는 상당히 무거운 말이라는 거예요. 이별을 통보한 당사자도 자신이 나중에 후회를 할지 어떻게 될지 100%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현재 이별을 하고 싶으니까 이별을 선택한 거겠죠. 그렇게 이별을 말한 입장에서도 돌이킬 수 없는 선택으로 인한 불안이나 후회, 아쉬움들은 어느 정도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런데 내가 너무 구구절절하고 간절한 태도로 매달리게 되면서 내가 잘하겠다, 노력하겠다, 너 아니면 안 된다, 기다리겠다 이런 말들을 하게 되면 이별이라는 책임과 무게감에서 그 사람을 해방시켜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별이 상당히 가벼운 것처럼 변해버리고 그렇게 되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아이들 소꿉장난처럼 어라 내가 좀 아쉬우면 연락해봐도 되고 돌아갈 수 있는 거네? 만나고 헤어짐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이별 같지 않은 이별을 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이별을 했다고 한다면 상대가 진짜 이별을 했구나, 그 사람이 준비한 엄숙한 이별에 대해서 책임을 온전히 지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도 나처럼 진짜 이별했구나, 진짜로 끝났구나 느끼게 될 것이고 자신의 선택으로 돌이킬 수 없는 진짜 이별을 했다는 것을 느낀다는 겁니다. 이별로 인해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고 완전히 끝장났다고 느껴야 내가 힘든 것만큼 그 사람에게도 이별의 상실감과 아쉬움을 갖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상실감과 아쉬움의 크기만큼 나의 빈자리, 나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상대방에게 준다는 거죠. 그 다음으로 헤어지자는 상대에게 매달리면 안 되는 세 번째 이유는 내가 매달리게 되면 상대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이별을 통보받은 입장에서는 하루하루가 피가 마르고 잠도 못 자고 수척하게 변하게 됩니다. 팔자주름도 깊어지고요. 왜냐하면 나는 재회를 원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으로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람이 나를 다 잊어버릴 것 같고 나에 대한 마음이 완전히 떠나버려서 혹시라도 그 사람이 다른 누군가를 만나게 된다면 관계는 완전히 끝장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데요. 이와 반대로 그 사람은 내가 간절한 태도로 매달렸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을 잊지 못하고 다른 누군가를 만날 수도 없고 오직 너뿐이란 것을 그 사람에게 알려줬거든요. 그렇게 되면 상대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발을 쭉 펴고 잠을 푹 잘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미 내 마음을 다 알아버려서 급할 것이 전혀 없거든요. 혼자서 잘 지내다가 아쉬운 마음이 들면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는 어장 안에 물고기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예상했던 대로 여자친구가 매달려줬기 때문에 자신의 연애가 성공했구나, 훈훈한 결말이라고 생각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무거운 이별을 여자친구가 가볍게 만들어줬고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까지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무척 편하다는 거예요. 그냥 나 돌아갈게 가볍게 한마디만 하면 여자친구가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얼씨구나 받아줄 거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렇게 전 남자친구가 나를 다 잊고 무척 잘 지내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면 나는 더욱 절망 속에서 살아가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더 이상 그 사람에게 나는 아무런 존재가 아니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좌절하고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게 될 텐데요. 내가 힘든 것만큼 그 사람도 힘들면 좋겠고 나만 힘들다는 것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든다면 매달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그 사람도 나처럼 힘들고 나처럼 괴로운 만큼 나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을 테니까 말이죠. 그 다음으로 헤어지자는 상대에게 매달리면 안 되는 네 번째 이유는 이별을 말한 그 사람에게 부정적인 기억을 심어준다는 거예요. 재회라는 것은 엄밀히 따지자면 내가 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미 나에게 헤어지자는 이야기를 했었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가 매달릴 때 부담스러움과 불편한 감정들을 반드시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존중받는다는 느낌이 들지 않고 계속해서 매달리는 모습을 보게 되니까 끝까지 이기적이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연애할 때도 감정적인 모습 때문에 힘들었는데 헤어진 이후에도 역시 똑같구나, 헤어지기를 정말 잘했다는 생각을 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부정적인 인식만 더 강해질 수 있고 결국에는 차단을 당하거나 지긋지긋한 사람으로 기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헤어지자는 상대에게 매달리면 안 되는 5번째 이유는 내 매력이 땅끝까지 추락하기 때문입니다. 연인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인데 상대가 이별을 말함으로 연인 관계는 큰 훼손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관계에 있어서 신뢰를 깨트리는 큰 실수를 하게 된 거였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만날 때는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이별을 말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고 무조건 내가 잘하겠다, 내가 노력하겠다, 너 아니면 안 된다, 기회를 달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너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나는 너와 만나고 싶고 너를 받아줄 거야, 그런 느낌밖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헤어짐을 통보한 그 사람은 매력적이고 자신이 노력할 만한 가치 있는 대상과 연애를 하고 싶은 것이지, 무슨 짓을 하더라도 다 받아줄게, 다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제발 돌아와줘, 이런 사람과는 매력과 가치가 떨어져 보이기 때문에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상대방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사과하고 칭찬하면서 굽신굽신 거리는 것은 이성적인 매력까지 다 상실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내가 감정적으로 매달리게 되는 그 순간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나를 좋아했었던 마음까지도 다 사라질 수 있으니까 주의를 하셔야겠죠. 지금까지 헤어지자 하는 상대에게 매달리면 안 되는 5가지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상대를 붙잡거나 매달리는 행동 자체가 무조건 좋지 않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덤덤하고 이성적으로 한두 번 정도는 잡아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나의 태도가 당당하면서 자존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사람이 나를 쉽게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내 가치를 지키면서 붙잡아 볼 수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하지만 재회를 원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마음이 너무 간절하고 조급하다 보니까 절제를 한다고 해도 제가 봤을 때는 부담스럽고 감정적으로 보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돌려보려고 지나친 사과를 한다거나 노력하겠다, 기회를 달라, 간절함만 담아서 상대를 붙잡다 보니 그런 내 심리가 그대로 노출되면서 상대를 안심시키고 내 가치를 잃어버리면서 내 매력들도 다 사라진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의 마음이 뭔지만 살피면서 감정적인 모습들로 그 사람에게 부담을 주고 결국에는 모진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상처만 받고 끝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별한 직후라서 이성적인 판단이 안 되고 어떤 행동이 맞는 것일까 상당히 혼란스럽다면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내 마음이 간절하다 보니까 재회만 된다면 두고두고 행복할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막상 재회를 하고 나면 잠시 행복할지는 모르겠지만 금방 허탈함의 파도가 밀려오고 재회한 이후에 달라지지 않은 상황들로 인해서 후폭풍이 밀려오게 된다는 거예요. 연인 간의 신뢰가 깨진 상황이고 서로가 내적으로 빈약한 상태라서 작은 시련에도 크게 동요가 되고 다시 이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린다는 겁니다. 일단 이별이란 이야기가 누구 한 사람의 입에서 먼저 나왔다고 한다면 서로 충분한 시간을 가진 이후에 좀 더 건강한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헤어진 이후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서로가 힘든 시간들을 보낸 이후에 소중함을 깨달아야 다시 만날 수 있는 명분이라는 것도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마음이 아프고 어렵더라도 매달리지 않고 상대를 보내주는 것이 최선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별의 아픔 속에서 사랑의 깊이를 알 수 있다고 해요. 이별 이후에 그 사람도 아파야 다시 돌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나도 아프겠지만 그 사람도 아플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내 삶을 꿋꿋하게 잘 지내다 보면 나를 떠난 그 사람도 많이 아프고 힘든 만큼 내가 소중한 사람이었구나 깨닫게 되는 날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가 오게 되면 그 사람을 받아줄지 말지는 이제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매달리게 되면 나도 이제는 그냥 받아주지 않을 거란 말이죠. 돌아온 그 사람에게 내가 모진 말을 했을 때 진정성 있게 나를 붙잡으면서 깨닫고 뉘우치는 모습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도 진심이구나 그때 나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 싫다고 헤어지자는 사람을 억지로 붙잡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재회할지 말지 새로운 사람을 만날지는 이제부터는 내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몸살이 걸리면 심할 정도로 몸이 뜨겁고 땀을 많이 흘리면서 아픈 다음에 회복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픈 것을 명현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명현은 한자 뜻으로 어두울 명, 어지러운 현이라고 합니다. 즉 가장 어두울 때 아픔이 극에 이른 후에 회복된다는 말인데요. 그런 것처럼 그 사람과 헤어진 이후에 잠도 잘 못 자고 입맛도 없고
마음이 아프고 죽을 것 같다고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아픔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조만간 회복된다는 그런 뜻일 테니까 말이죠. 그리고 내 삶을 잘 지내다 보면 더 멋진 만남, 더 좋은 인연들이 항상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생각거리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더 괜찮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상으로 앤디였습니다.